본 에피소드는 경기컨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방송에 사용되는 음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CC BY 저작물을 내려받아 사용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타다닥 콘텐츠 크루가 만드는 눈은 안냐 위클리 미디어 지금 시작합니다. 타다닥 눈은 안냐? 위클리 미디어! 우투더 영투더 덩치도 끝도 라미 하! 왜요? 네. 명절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연휴 마지막 This 날. is 명절 마지막.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전이 먹고 싶었는데 저희 집을 전을 안 하는 바람에 사 먹어야 하는 바람에 그렇군. 저는 비싸서. 갈비 먹었어요. 아, 소갈비를 먹었답니다. 그렇군요. LA 갈비도 요즘에 근데 먹었어요. 전값이 진짜 뭐 물가 폭등이니 뭐니 해가지고 너무 비싸서 사 먹기도 좀 애매한 것 다들 같아요. 거짓말들 잘하시네요. 아니, 전 먹을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도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전 엄마 아빠를 모시고 거기도 갔다 올 거예요. 저희 네. 회사요. 네, 저희 업로드는 연휴 마지막 니니. 날인데 저희가 녹음은 사전에 진행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시기에 좀 적절한 거짓말도 조금 해보고 뭐 그런 거죠. 아시겠어요? 뭐 아시겠어요? 명절 기간에 진짜 그렇게 그럴 것 같은데요, 뭐.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두치는 뭐예요? 뭐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저희도 이제 어머니의 된장국. 뭐 그런 것도 먹을 거고 어허. 저희 어머니 잘하시는 음식들이 좀 있어요.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매우 많지만 저희 가족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게 닭갈비. 락갈비. 예, 닭갈비. 제가 그리고 아마 고기를 뭐 갈비 회사에서 안 찜을 주나요? 좀 회사에서 안 주나요, 갈비? 회사에서 갈비를 왜 줘요? 그러니까 이제 안 명절 주구나. 선물로 뭐 안 주냐 이거죠. 저희는 포인트. 포인트. 네. 어디 포인트인지 말하면 큰일 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머지 네. 포인트로 하는 걸로. 그거 없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네, 포인트. 머지 포인트였던 걸로. 머지 포인트. 저희는 명절에 딱 정해져 있어요. 포인트. 그러면 타다닥 코인인 걸로. 저희 그래도 돈 들어먹고 날아가는 그 회사가 명절 선물은 조금 챙겨줬어요. 뭘 줘요? 항상 매년 똑같았는데 한우 한 세트랑 그리고 꽤 세다. 김한 박스랑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뭘로? 한우 한 박스랑, 어. 한우 한 세트랑, 그 다음에 참치랑 햄 세트? 맞아요. 그거랑, 저희 그런 건 김이랑 아니죠. 10만원이요. 그리고 랜덤 뽑기로 100만원 걸리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그런 건 안 줘요. 그냥 포인트. 포인트. 아우, 멀티 포인트. 네, 포인트. 뭐 그냥 뭐 현금이나 다름없는 포인트. 알겠어요. 네. 그냥 그거 말고 뭐 할 거냐고요. 뭐 할 거냐고요? 그거는 뭘 그거 했다고 해야 되나? 뭐 할 거 같냐고요. 그쵸, 이제 휴식을 취하는 거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명절 연휴에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앵커 작업을 좀 해놓을 생각이에요. 앵커스. 네, 그렇지, 저희가 스포티파이로도 넘어가서 글로벌하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네, 글로벌. 그래서 이게 이제 업로드가 이제 되는 시점에는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쵸, 이제 저희 타다닥이 점점 글로벌로 나가고 있거든요. 글로벌 컨텐츠. 네. 타다닥 네, 인터내셔널. 그래서 되게 지금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명절이 지나고 요 얘기를 좀 들으실 텐데, 좋은, 즐거운 명절이 되었었으면 네. 좋겠네요. 그렇네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뉴스레터는 내년 1월 1일 시점부터 시작할 왜 겁니다. 그렇게 늦어졌어요? 오픈 시기를 늦춘 이유는 사이트 개선부터 좀 그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왜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들어야 되죠? 이미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두치님. 언제? 저번에요. 아닌가? 안 모르겠네요. 했는데? 저 혼자 생각했나 보네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데요. 괜찮아요. 뉴스레터는 좀 미루기로 했어요. 아주 왜냐면 이상한 사람이네요. 사이트가 우선이니까 사이트 그러니까 우선을 좀 이상한 그래서 변호사. 노션. 하기로 했어요. 예. 저희 타다닥.com이 오픈했죠. 맞습니다. 그걸 네. 좀 더 개선을 해서 빨리 완성을 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월에 매우 바쁠 예정이니까 다들 파이팅. 9월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어놓고 에너지 비축해 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아니, 내 네. 맘이에요. 오늘 방송은 이번 Today. 방송은 AS 없습니다. No AS. 왜냐면 AS를 하기에는 명절 연휴에는 저희가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음흠. 이분들도 명절 연휴를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AS 녹음을 하지 못하고요. AS는 그 다음 주에
예, 저희가 몰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본편 뭐죠? 리상한 변호사 루영루. 리상한 변호사요? 허허, 자꾸 저렇게 출신지를 저렇게 밝히지 말라니까 저거. 리상한 네, 변호사 그러면 루영루 동승. 아주 화제의 드라마였어요. 화제의 컨텐츠였죠. 불이 그렇죠. 났죠.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들고 잠시 해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해야 될 게 있었죠. 뭐죠? 네. 경콘지. 그렇죠.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과 함께하는 타다닥 두느냐 위클리 미디어는 어디서 녹음하고 있죠? 의정부 영상 미디어 센터. 네,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까먹네요. 네.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알면 됐어요. 그러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본편이죠. 오늘 작품 어떤 거죠? 다시 한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티드 양티드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기본 정보 빠르게 살펴보고 좀 넘어갈게요. 네, 2022년 6월 29일부터 ENA라는 채널에서 방송됐던 수목 드라마입니다. ENA라는 채널 사실은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요. 되게 네. 이제 생소하잖아요. 네, KT에서 소유하고 있는, 스카이 TV에서 소유하고 있는 채널로 알려져 있고, 이게 ENA라고 이름을 단 지가 3월? 올해 3월? 그러니까 되게 신생 채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뭐 스카이 TV라는 채널 이름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네, 이름이 바뀐 건 얼마 안 됐다. 올해는 신생 방송국들이 되게 많이 개국하네요.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죠?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신동엽 씨가 나와가지고 대표적인 프로그램 하나 했던 엄청나게 크게 오픈 채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채널 S. 채널 S. 채널 S가 SK 브로드밴드 쪽 계열이고, 요게 이제 KT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작이 제가 알기로 구필수? 는 없다. 네, 구필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작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가 뭐 컨텐츠는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뭐 에로부부, 뭐 강철부대, 뭐 영화부장,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계속 만들고 있었다. 에로부부 굉장히 인기 많았던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긴 해요. 맞아요. 어머님들 사이에서. 네. 영화 보장 같은 거를 이제 저희를 좀 불러주지. 그 정도 레벨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불러주면 잘하지. 걔네가 생각했을 때를 고려해야지. 여러분 저희를 꼭 이렇게 영업해 주십시오. 타다닥은 방송국에서 뛸 수 있다.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회사가 저것도 있어요. 나는 솔로, 돌싱글즈 다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건 다 하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솔로. 강철부대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하여튼 KT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뭐 이 우영우의 성공으로 KT 주가도 많이 올랐다는 걸로 아주 알려져 있죠. 세상에. 네, 제작사는 이제 스튜디오지니, 에이스토리 그리고 낭만크루 이렇게 세 회사인데 제가 낭만크루는 무슨 회사인지 못 찾았어요. 거긴 아마 작으면 정보가 없을 수 있으니까. 네, 뭐 3개예요. 하여튼 제작사가 3개인데 그 중에 스튜디오지니는 뭐 KT 자회사로 알려져 있죠. KT의 컨텐츠를 다 총괄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뭐 대략 살펴보면 CJ E&M 출신의 어떤 사장님이 계신데 여자 사장님이더라고요. 되게 부럽다. A스토리가 약간 좀 특이한데 이 회사가 넷플릭스의 킹덤을 제작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킹덤 제작했을 때 약간 조금 뭐 뼈아픈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킹덤의 성공에 비해서 뭐 제작사가 조금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이런 게 많이 없었나 보죠. 그렇다 보니까 우영우를 기획했을 때 당시에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제안을 했대요. 네. 네. 오리지널 컨텐츠로 가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IP를 넘겨야 되니까, 지적재산권을 넘겨야 되니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랑은 최종은 이제 해외 판권만 넘기고 결국은 이제 KT의 손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손을 잡았다는 뭐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돈을 번다기보다 뺏기지 않으려고 정도가 표현. 네, 그래서 이제 국내의 컨텐츠 사업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우영우 같은 경우는. 근데 KT의 손을 잡기 전에는 SBS랑 먼저 컨택을 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SBS는 아마 이제 PPL 리스트를 만드느냐고 시간을 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KT가 강제로 내가 보기엔 PPL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작품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근데 회사고요. A 스토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회사가 좀 대단한 게요. 현재 그 웨이브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올라가고 있는 MBC의 빅마우스, 그 다음에 TVN의 지리산, 그 다음에 KBS의 바람 피면 죽는다. 뭐 MBC 하자 있는 인간들, 뭐 등등이 많아요. 뭐
그리고 드라마가 옛날 걸로 가면 시그널. 시그널은 진짜 대박을 쳤었던 네, 작품이죠. 그리고 알만한 걸 조금 더 메디컬 찾아보면, 네. 그 다음에 최고다 이순신, KBS 주말극이었죠. 그 다음에 마의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나는 전설이다, 이거 예전에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신데렐라 언니, 아이리스가 있었구나. 네, 종합병원 2 등 되게 굵직굵직한 제작을 좀 많이 했던 회사고요. 엔터테인먼트 쪽도 좀 있습니다. 그 쿠팡 플레이에 올라가는 SNS 시리즈도 여기서 제작해요. 스닐, 주현영 씨. 네. 주영은 씨가 여기서 많이 떴죠. 맞죠. 여기 우영우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맞아요. 좀 제작은 좀 알아준다. 탄탄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획 의도 살펴볼까요? 여운이기는 맹두님 같이 해주시죠. 네, 기획 의도입니다. 흥미롭고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보여주는 극복의 드라마. 자체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영우는 강점과 약점을 한 몸에 지닌 캐릭터입니다. 영우의 강점은 우리들이 대부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지만 그녀의 약점은 대부분이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취약한데요. 164의 높은 IQ 그리고 엄청난 양의 법조문과 판례를 외우는 기억력, 선입견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영우의 강점이지만 감각이 예민하고 종종 불안해하고 몸을 조화롭게 다루지 못해 걷기, 뛰기, 신발끈 묶기, 회전문 통과 등의 매우 서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우는 극도의 강함과 극도의 약함을 한 몸에 지닌 인물이자 높은 IQ와 낮은 EQ의 결합체이며 우리들의 대부분보다 우월한 동시에 대부분보다 또다시 열등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흥미로운 캐릭터다라고 좀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에피소드 중심의 법정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영우가 대형 로펌 법인인 한바다의 변호사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영우와 한바다 변호사들의 한화에 한 개씩 사건을 해결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와 흥미롭고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맡으면서 우리의 주인공이 언제나 멋지게 문제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 즉 에피소드 중심 법정 드라마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선사하고 있죠. 네, 옴니버스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포인트 세 번째는 우영우 같은 변호사를 꿈꾸게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고 유능한 변호사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변호사를 만나긴 매우 어렵죠. 그리고 우리의 영우는 고집스러울 만큼 정직하고 성실하며 정의로운 그런 일면을 보여줍니다. 또 법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사건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열정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입에서 나도 저런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도록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매화 영우가 가진 변호사의 장점을 충실히 표현할 거라고 써있는 게 ENN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입니다. 네, 출처가 ENN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캐릭터를 통해서 그리고 배우님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영우 캐릭터는 맹뚜님이 봐주실까요? 주인공이죠. 네. 저는 처음에 이 캐릭터 나왔을 때 되게 신기했었어요. 이런 캐릭터를 한국에서도 드디어 다룰 수가 있구나라는 것에서 좀 많이 놀랐는데 영우는 1996년생이고 25살입니다. 천재인데? 내가 25살 때 뭐였지? 나는 복학생이었어요. 그렇게 비교하면 비참해져요. 저 100을 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복학생이지 아닌가? 여운이는 복학생이 아니었을까? 저도 복학생이었죠. 그렇겠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영우는 강점과 약점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조기 졸업 겸 수석 졸업하고 로스쿨에 수석으로도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냥 천재네요. 네. 2023년 제12회 변호사 시험에서 1500점 이상을 받은 고지능자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세계관은 미래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미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23년이니까. 네. 계속해 주시죠. 2023년이었을 때 당시가 25살이라는 거예요? 아니지. 그때가 졸업대였다 이거지. 드라마 방영 시점은 25살인데 하여튼간 컨셉을 잡을 때 이게 기사가 있잖아요. 중간에 기사가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 기사에 2023년으로 찍혀 있었대요. 그거를 바탕으로 좀 작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지고 두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네네. 25살이 그래서 나는 2023년에 25살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군요. 네네. 서번트 증후군이 있어서 법조문과 판례, 심지어 한 번 읽은 서류 문장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완전 기억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기억법. 맞아. 이거 그 남자의 기억법도 약간 이런 캐릭터였죠. 네.
근데 약간 사용법이 좀 다르네요. 네, 갑자기 저 이거를 작성하면서 똥똥똥똥똥똥 이거 생각나더라고요. 사용법이 좀 다르네. 애니메이션에도 있죠. 탐정학원 큐의 메구미가 맞아요. 탐정원 큐의 메구미라는 캐릭터가 완전 기억력을 갖고 맞죠. 있죠. 네. 요거 다 중간에 기사 나오는 거에 다 있는 내용이래요. 네. 로스쿨 다닐 때 별명은 어이루, 어차피 1등은 영우입니다. 대단한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자펙스트럼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로펌에 합격하지 못했던 약간 슬픈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바다의 대표 눈에 들어와서 신입 변호사로 채용되게 되는데 요것 때문에 약간 말이 많아지게 되는 사건도 겪게 됩니다. 네. 작중에 기사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아스퍼거 증후군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앓고 있는 오타를 냈네요. 아스퍼거 증후군이 뭐예요? 뭐지 이거? 신기하네. 아스퍼거? 그러니까 의사소통 관련된 그건가? 네, 그런 그럴 수도 있을 걸 거 아니에요? 아스퍼거 증후 제가 밑에서 설명을 해놔 안 했나 깜빡 유년 생각이 조금 안 나는데 뭐 짚어 주셨으니까 우리에겐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사회적으로 주고받는 대인관계 문제가 좀 있고 행동과 관심 분야, 활동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며 같은 양상을 반복하는 상동적인 증세를 보이는 질환이랍니다. 아하. 네, 소아정신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봐야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기한. 나도 왠지 되게 저거 많이 나온다. 저거 왠지 나도 저거 같은데요? 나도 아스퍼거 증후 같은데? 나도 이거 같은데? 나 발달장애인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아니 왜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너네들 지금 정상입니다. 이상한 근데 코스프레 좀 하지 마. 근데 이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모르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저도 그렇다면. 아니 뭐 무슨 메뉴 골라 나도 그러면 소다 맛으로 아스퍼거 증후군 7,000원이야 이것도 아니고 약간 유년기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안 되는 캐릭터였으나 성인이 되면서 증상이 많이 완화돼서 의사소통과 사회학습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말이 되려면 요거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밑에 논란거리들에서 제가 좀 다뤄놨어요. 이 작품에 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고래자. 네. 저는 이렇게 고래가 많이 등장하는 건 웨일 홍보인 줄 알았어요. 네. 고래를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고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재판에 또 판을 뒤집는 그런 상황이 나올 때마다 바닷바람이 부는 것처럼 약간 머리가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네, 장면을 연출해주면서 고래가 팔딱팔딱 튀어오르는 장면을 보여주죠. 사실 돌고래도 나오고요. 사실 이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법정 드라마나 현실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딱딱함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렇죠. 부드럽게. 그리고 또 귀여워. 맞아요. 저 이거 보면서 너무 귀여워요. 그 생각했는데 코난에서 띠리딩 약간 이런 느낌. 번뜩 번개, 떠오르는 거. 번뜩 따단. 잠깐만. 저놈은 저녁에 편의점을 가지 않았잖아.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너야. 김밥이야. 약간 그거 있어요. 코난 보면 이렇게 안경 탁 치켜서 치킨 하는 장면이 있는데 약간 그런 장면과 비슷하다고 치킨, yes. 보면 되겠네요. 치킨님 말고요. Yes. 네, 김밥. 저 이거 김밥 보면서 김밥 너무 먹고 싶긴 하더라고요. 계속. 김초밥이 뭐야? 난 김초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김초밥이 뭐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김밥과 김초밥을 섞어 먹어요, 드라마에서. 특히나 아버지한테 선물을 사다 주는 게 김초밥이죠. 약간 일본식인가요, 김초밥이? 안에 회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규정해 놓은 그런 단어 뜻을 구분해 놓은 건 없는데 일본식으로 지은 김밥을 김초밥이라고 하긴 하죠. 속에다 이제 더 비싸겠네. 생선살을 넣는 거를 기본으로 하죠. 네. 그냥 계속해주시죠. 생선김밥이네요. 그쵸? 생선 김밥이죠. 아니 근데 김밥은 누르잖아요. 초밥은 다르게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누르는데 그냥 동글동글하게 썼는데 속재료가 요알못듯 됐고 설명하기 힘들죠? 고급 김밥을 김초밥이라고 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구나. 좀 더 비싼 김밥이 김초밥이다. 존나 비싼 김밥이 김초밥이다. 오케이. 먹고 싶다. Yes. 모든 끼니를 김밥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김밥밖에 못 먹는 줄 알았어요. 어허. 근데 실제 자폐인들과 과감한 감각기관 때문에 패닉을 자주 보이는데 미각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폐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맛을 일반인에게 누가 입에 갑자기 식초를 때려 넣은 것 같다라고 설명이 네, 되어 있네요. 요거는 제가 좀 적은 게 조금 애매하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실제 자폐인들은 미각도 예민해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맛이 딱 느껴지면 되게 놀라는 게 그냥 일반인들한테 그냥 식초 입에다 들이붓는 거랑 똑같은 충격을 받는데요. 예상치 못한 식감을 느끼는 게. 그래서 근데 스토리상에 김밥은 안전한 음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것도 잘못된 거래요. 밑에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렇구나. 네. 김밥을 먹을 때 모든 속재료가 보이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이긴 한데 실제로 자폐스테럭 환자가 제일 기피하는 식품이라고 김밥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김밥이
보이긴 하지만 신선도 파악이 안 돼서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신 분들은 김밥을 기피하신대요. 왜냐면 상한 거를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다른 음식도 비슷한. 그렇긴 건가? 한데 김밥이 되게 잘 쉬어요. 그쵸. 되게 잘 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는데요. 냄새로 거의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쉰 거는. 네. 먹어보지 않은 이상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쵸.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흠. 김밥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오해가 이런 있을 수 거를 있다. 조금 네. 음. 계속해 주시죠. 네, 헤드폰 쓰는 모습도 나오는데 거의 헤드폰 쓰는 모습은 노이즈 캔슬링 하려는 거죠, 뭐. 네. 요건 지워놨는데 읽으셨네요. 아니, 트레이드 마크이긴 하니까 맞아요. 캐릭터 자체 트레이드 마크이긴 네, 하잖아요. 꼽아야죠. 박은빈 배우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리시네요. 1992년생 맞나? 내가 91년생이니까 맞겠구나. 1992년생 29세. 네. 31살이죠. 네. 이게 만 나이일 거예요. 네. 그쵸. 이제 법으로 결정되는 나이. 어허. 마지막 심 때 이때였네. 네. 아역 배우 출신이시고요. 아역 배우 출신이시면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냥 탄탄하게 쭉 밀어 올라오셨다는 뭐 케이스잖아요. 모델로 데뷔하셨대요 처음에. 요건 그 다음 거는 제가 좀 특이해서 좀 이력을 남겨놨습니다. 삼성생명 TV 광고 딸의 인생은 길다 편의 2005년 대한민국 광고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요거 합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이거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아빠가 어깨를 쳤나 등을 쳤는데 이제 딸이 처음으로 이제 그 속옷 가슴 속옷 브레이저를 이제 착용을 해서 어색한데 누군가 치는 거야. 누군가 이제 아버지가 툭 친 거지.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 광고 내용이 그래요. 예. 예. 그거를 딱 그 광고에서 표현해 주는데 이게 그 해에 광고 대상을 받았어요. 왜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링크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영상만 봤는데 소리를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레이션이에요. 광고도 그냥 쭉 나레이션인데. 영상만 봤을 때는 왜 받아야 되는지 잘 근데 모르겠어요. 그 해에는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 좀 제가 조사하다 특이해서 넣어놨어요. 2005년은 도대체 무슨 해였는가? 무슨 해였는가? 아스트라란 해였던 것 같네요. 네. 아역 배우에서 성인 연기자가 되기까지 과정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배우님인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연기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자폐를 가진 사람을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연기하는 거에 대한 본인의 그런 성찰? 그런 통찰력? 이렇게 굉장히 멋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더 인기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캐릭터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 배우님인데 작품을 할 때마다 전작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외모, 발성 등을 다 바꿔버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비밀의 문 해경궁, 홍씨, 청춘시대의 송지원, 스토브리그의 이세영, 스토리브리그를 보려다가 못 봤어요. 저도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최송아, 연모의 이휘, 이상한 면사 우영우 등이 대표적으로 이게 갖고 있는데 다 다르네. 다 외모가 다르고 발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쵸. 제가 이제 박은빈 배우님은 그 다른 이미지를 조금 찾아봤었는데 이 머리 살짝 타는 것만으로도 이미지가 확확 바뀌시더라고요. 나 이번에 광고 찍으신 거 봤거든요. 광고 찍으신 거 봤는데 동일 인물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광고 하나, 뭐 작품 하나 분석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네, 계속해 주시죠. 발성이 매우 뛰어난 배우님이신데 발음이 좋아서 대사 전달력이 굉장히 좋죠. 저희랑 다르네요. 저희는 발음이 안 좋아서. 제가 그렇죠? 아니 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니,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특히 네. 좀 심한 거예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공장장이고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다 발음이 안 좋아요. 장공장장이다. 네. 배우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인터뷰도 네, 신경을 많이 있다고 쓴다. 하네요. 네. 작품을 고르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 의도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거를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한대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이미지에 더 씌워지거든요. 이게 그쵸, 어떻게 그쵸. 보면 커리어에 음. 한 번 굳어진 이미지 그냥 그대로 가버리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아갖고. 시놉시스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 박은빈 배우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뭐 중요하긴 하죠. 시놉시스가 망작이면은 그걸 흥행이 계속 망작이긴 생각하면서 하니까. 연기한대요. 근데 진짜 힘들겠다 그러면 출연할 수 있는 작품도 되게 제한적이게 되잖아. 그쵸. 돈 음. 벌려고 하는 작품도 요즘에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리고 이분이 또 특이한 이력이 있으십니다. 계속해 주시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민간인 최초로 철책선을 통과한 사람. 박은빈 배우가 이 기록을 가지고 계세요. 아하. 뭔지 밑에 설명을 좀 넣어놨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네요. 네. 9월 18일 경의선 철도 연결 착공식 행사에 원피스를 입고 장미꽃 한 송이를 든 채 북쪽에서 남쪽으로 걸어오는 북한손의 역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철책선 넘어 비무장지대 DMZ죠. 대기를 해야 했는데 그곳은 아직
제거가 되지 않은 온갖 지뢰와 불발탄들이 존재하는 위험한 곳이었다. 했는데 정작 11살이었던 박은빈 배우는 무덤덤하고 평온했다라는 평가가 언제 있네요. 끝나요? 이러고 내가 덤덤하게 물어봤대요. 대단하다. 예. 근데 이게 스탭들이 다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혼자 내기를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혼자. 그러니까 좀 거리가 좀 있었던 거지. 와, 스태프들이. 사고였으면 뭐 그런 상황인데 뭔 뉴스가 나왔던 거야? 그냥 덤덤했다. 이게 모르니까 덤덤한 거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간 그렇죠. 민간인 최초로 철책선을 통과한 사람으로 기록이 남아 있답니다. 박은빈 배우가. 덤덤덤덤. 밑에 남겨주신 사진 이제 보고 있는데 느낌이 지금 얼굴도 살짝 남아있네요.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다. 네, 이게 해피투게더 시즌 3에 출연을 했던 당시에 촬영분을 제가 캡처를 떠서 나눴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신문방송학을 복수 전공으로 심리학이랑 신문방송학을 같이 복수 전공을 했다. 네. 한 학기 22학점을 듣고 조별과제도 다 참석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보통 연예인들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렇죠. 네. 이분은 역시 모든 인생이 매사에 열정적이신 분이네요. 네, 이게 개인 어떤 생각이 좀 담겨 있으신데 연예인 생활이 불안해서 나는 언젠가 갑자기 연기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예.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조금 있고, 심지어 모태솔로로도 알려져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연애는 뒷전인 거야. 사치고 뒷전이고 자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남자를 사귀어본 적이 실제로 없으시다 그래요. 이게 좀 확고한 인생관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연기가 굉장히 리얼리티였던 저는 이거 거구나. 알아보고 너무 팬이 됐어요. 박은빈 배우에 대해서. 네, 다음도 해주시죠. 같이 촬영하는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의 칭찬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일일이 방송에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다. A4 정리를 해보려 했더니 A4 두세 장은 나오겠더라고요. 칭찬만 모아도. 한마디로 유재석 같은 사람이군요. 바른 생활. 그 이상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야? 네. 어마어마해요. 아니, 이 정도면은 전기록이 하나 나올 법 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박은빈 배우의 자료만 찾아도 방송에 하나가 나올 정도예요. 대단하다. 되게 많이 충격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엄청나게 충격한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좋은 일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인들은 굉장히 그 불안할 이력들이 것 같아. 잘 안 알려지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극적인 거는 되게 나쁜 거 못된 거 뭐 이런 거 같아. 맞아요. 확실히 뜨려면 나쁜 걸로 뜨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맞아요. 연예계는. 근데 빛을 보셨어요. 맞죠? 이번 걸로 빛을 본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저는 알아보면서 너무 팬이 됐습니다. 진짜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건데, 이게 줄이기가 아까운데, 사실은 제가 지금 그 취소선을 해놓은 것도 많잖아요, 스크립트에. 네네. 근데 이것도 사실 취소선 넣기 전에 되게 많이 축약한 거거든요. 자료가 엄청 많더라고요. 와, 이분 특집 따로 할 판이야, 이러다. 뭐 그렇습니다. 이준호 캐릭터 강태호 배우님은 여운이김님 해주실까요? 네, 이준호 캐릭터입니다. 강태호 배우님이 보내주셨고요. 이준호 캐릭터 자체는 94년생, 28살, 저랑 동갑이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남자 주인공으로 한마다 로펌 송무팀의 직원으로 키 크고 잘생기고 유능하고 성격도 좋고 뒤에 재수 없네라고 적어주신 건 두치아빠님의 의견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과 인사를 하는 초초 인싸 완벽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펌 내 여성들의 지대한 관심들을 받고 있고 이 드라마에서 가장 선한 캐릭터입니다. 엄친하네요, 그냥. 맞습니다. 엄친한데 심지어 착하게까지 해. 그러면은 욕도 못해요. 심지어 약간 댕댕이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성들이 좋아하는 댕댕이상도 갖고 있더라고요. 나도 골든 리트리버 같은 상. 이런 상 너무 좋아요. 제가 제 워너비가 댕댕이상이거든요. 김민규 배우님처럼 아니면 이제 강태호 배우처럼. 자, 둘을 비교하면 누구? 김민규 배우.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준호 캐릭터. 알겠습니다. 음. 네, 우영우에게 하는 행동들이 사소한 행동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매우 착하고 성인 군자급입니다. 직장의 모습과 원래 모습을 구분할 줄 아는 사회성 좋은 캐릭터로 눈치마저 빨라서 100점 만점의 직장인에다가 우영우 앞에서는 삐걱거리는 모습마저 보여주는 호감형 캐릭터까지 잘 구축이 되어 있죠. 예,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쵸. 예, 그냥 완벽남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조금 어설픈 것도 보여주는. 야, 이게 뭐야. 재수없다. 잘 흘린다. 흘리는 거예요? 여우죠. 흘리는 거지. 이게 바로 여우입니다. 그런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바로 여우죠. 그러니까 지가 잘생긴 것도 알고, 멋진 맞아. 것도 알고, 심지어 착한 것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다 흘리고 다니는 거죠. 조금 이제.
네, 코디가 안티라는 말이 살짝 도는데 강태호의 쿨톤을 무시한 웜톤의 의상들을 많이 입고 나와서 팬들 사이에서는 코디가 안티냐라는 소리를 가끔 하고는 하는데 이는 철저한 고증에 의한 의상 선택이라고 합니다. 실제 법무법인의 송무팀 직원들의 의상 스타일이 그렇다고 하고 변호사들의 정장까지 발맞추면서도 가벼운 복장을 입는 그런 스타일을 고수한다고들 합니다. 회사가 아닌 밖에서의 평상복은 쿨톤 복장도 자주 입고 나오는 거 보면 코디는 센스쟁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곤 합니다. 네. 네, 강태호 배우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룹 서프라이즈는 처음 들어보는데 하여튼 그쪽의 멤버이셨고 지금 뭐죠? 차은우 아스트로? 아스트로 그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배우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앨범도 좀 낸 게 좀 배우 그룹이에요. 배우 그룹이에요. 배우 그룹. 굳이 되게 그렇게까지 특이해요. 해야 하는 건가? 되게 특이해요. 네. 배우 그룹의 멤버고 현재는 다른 소속사로 이전하여 해체된 상황입니다. 같은 멤버 중에 유명한 배우로는 서강준, 공명, 이태원 등이 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유일이라는 사람도 있다는데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안타깝네. 안 뜬 거죠 아직 네. 유일이라는 그러니까 거는. 서강준, 공명, 이태환, 그다음에 강태호, 유일 요렇게 5명의 멤버예요. 어허. 근데 그러니까 강태호까지 딱 떴는데 유일은- 유일만 아직 못 떴다. 네. 네, 방과후 복불복이라는 웹드라마로 데뷔해서 한국 베트남 합작 드라마에 출연한 이력 덕분에 베트남에서도 약간의 이름이 알려진 배우님이십니다. 운동신경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로 그가 출연했던 런온까지 넷플릭스에서 엄청 알고리즘으로 밀어주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넷플릭스에 추천이 올라오던데 아까 전에 일부에서 그래서 조선바님이 그래서 런언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어. 계속 올라와요, 제 넷플릭스 추천으로. 근데 강태호 배우님 되게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군대를 군대를 앞두고 가죠. 있다고 가지고 이런. 제 나이 때 이제 군대 못 미루거든요. 이런. 안타깝네요. 돈 벌어야 돼. 맞아요. 그래도 서브웨이 광고나 이것저것 광고를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과감하게 가는 게 나아요, 이럴 때. 맞아요.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안 가는 가서 게- 욕 먹느니 가는 게 네, 나아. 가는 게 아싸리. 나아. 네. 정명석 캐릭터는 네, 정명석 캐릭터는 맹토님이 해주시죠. 네, 제일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였어요. 정명석 캐릭터가. 네. 저는 제일 우영우 다음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강태호보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1980년생이고요. 42세로 서울대학교 학사 서울대.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 만기 전역자고요. 이것 때문에 저는 좀 빡쳤어요. 왜요? 학연지연 군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부분이 드라마상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저는 한바다 로펌 14년차 시니어 변호사로 대학교 졸업 전 사법시험 합격한 수재입니다. 우영우의 직속 상사고요. 멘토이기도 하고요.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모두가 다 동의를 했을 것 같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영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거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만약에 내가 팀장급이었다라고 하면 사실상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아니, 당연한 했을 것 같아요.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그게 진행되면서 영우가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시했던 것을 좀 사과하게 되고 잘못된 인식을 점점 바꿔가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되게 많이 의존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필요한 법률 백과사전 들고 다니는 것 마냥 그렇게 위키백과죠? 그렇죠. 영우백과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한 인격의 소유자로 바르고 공정하며 편견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고칠 줄도 알고 의뢰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동감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캐릭터가 비현실적인 캐릭터라는 평가를 많이 받게 되죠. 실제로 팬들 사이에서 이건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팀장급인데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런 직장 상사를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뭐 이런 팬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쵸. 네, 네. 없겠죠. 직장 상사 중에선 당연히. 저라면 넘어가죠. 네. 얘기하면 큰일 나겠네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영우 같은 캐릭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정명석 같은 사람이 실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네요. 네. 우영우의 서브 아빠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명이 서브 아빠예요. 네, 별명. 서브웨이 아빠가 아니었군요. 그음의 서브웨이. 근데 영우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인 아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브 아빠라고 얘기를 한대요. 네. 애드리브 대사가 그만 시그니처 대사가 되어버렸죠. 되게 그만해. 재미있어요. 그만의 시그니처 대사가 됐다. 네, 그 중에 되게 재밌어요. 요 대사. 네, 대표 대사래요. 근데 이게 대본에 없는 애드립이다. 그래요?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지우신 건데 한마디를 한 적, 이거. 요것도 애드립. 그쵸. 굉장히 애드립과 찰졌죠. 맞아요. 배우 경력이 상당해서 조연으로 배우 경력이 상당하시거든요. 거기서 오는 짬의 바이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배우님 성함은 강기영님입니다. 83년생. 네, 저랑 같은 젊으시네요? 학년이네요. 아니구나. 와, 야, 강기영 배우는 나보다 한 살이 많은데. 내가 빠른 년생이라서 친구들이 다 83년생이거든요? 이렇게 강기영 배우는 젊고 나는 놓치는 그런 거지? 뭐가 갑자기 달라요? 화가 나네? 액면가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와. 그러니까 뭐지? 나이로 들었을 때랑 년생으로 들으면 내가 계산이 안 돼서 83년생 하니까 얼마 차이 안 나네. 약간 이 생각이었거든. 네, 84년생이거든요? 아저씨? 그럴 수 있죠. 사과해. 싫어요. 사과하면 돈가스 사줄게. 미안. 돈가스 전용기다. 돈가스다 돈가스. 용만이로 가자. 아 좋대. 네, 기혼했네요. 이거 봐요. 차이가 나잖아요, 벌써부터. 맞아요. 미안해요. 결혼하는 것부터 이미 승자예요. 미안해요. 돈가스 사줘요. 야, 진짜. 반려동물 푸푸까지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봐요.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뭔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돈가스 사줘요. 저렇게 먹이네. 이걸 이렇게 먹이는구만. 학창시절 반에 한 명쯤 있는 개그캐, 그리고 천부적인 입담. 엄청 재밌으시대요. 기자들이 엄청 재밌었는데. 저희가 친해져 보는 건 어때요? 두차빠님이 1차적으로 친해지고. 누구랑? 강경님. 네, 강경 배우님 작품 되게 많이 봤어요. 옛날에 역도요정 김복주라고 제가 되게 좋다고 했던 컨텐츠 있잖아요. 약간 네, 맞아요. 우울할 때 보면 약간 기분 업되는 컨텐츠들이 각자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도요정 김복주거든요. 거기에도 나오세요. 거기엔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철딱선이 없는 것, 삼촌으로 나오잖아요. 약간 삼촌으로 나오는데, 연기 잘하세요. 되게. 네. 유쾌한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기도 하고, 늘 주변에 북적거리는 친구,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네. 제 동생이 약간 요런 이미지예요. 아하. 근데 왜 이렇게 구박을 못해서 난리예요? 나머지가 다 구박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요? 되게 심하게요. 나머지가 다 구박할 것밖에 난 없어요. 얘보다 나이 많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원래 형제들끼리는 그렇게 피 튀기고 싸우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가? 맞아요. 수많은 드라마, 영화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많이 알리게 된 배우님인데 대부분 조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엑시트의 그 점장으로 나오시잖아요. 되게 싸가지 없는 이제 철딱선 엮고 싸가지 없는 점장. 철딱선 있고 싸가지도 없는데 개 같아요. 약간 근데 되게 연기 잘하시지 않았어요? 재수없어요. 연기 되게 잘했어요, 여기서. 그런 역할 좀 잘하시는 것 같아. 오나이 귀신님에서도 약간 그런 역할이었죠. 수셰프로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김비서에서 부사장역으로 나왔는데 맞아. 지금 이번 역이랑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재치 있는 역할로 남아가지고 기억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건가? 왜요? 제주도 가는 편? 그게 뭐지? 되게 재밌고 유쾌하게 나왔잖아요. 그 편에서. 그러니까 보통 편에서는 되게 프로페셔널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제주도 가는 편에서는 많이 망가졌죠. 뭔가 많은 것들을 해탈하고 이제 온 상태에서 그게 하는 이제 거잖아요. 다른 작품에서 많이 보여줬던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네네네. 아무튼 그랬어요. 머리에 감귤을 얹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귀여워. 네. 2019년 JTBC 18의 순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주인공 오한결역 이후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드라마가 두 번째 주인공이다. 라고 보여지는, 내가 앞으로도 좀 관심이 가고 지켜보고 싶은, 인기도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근데 재밌게 연기 잘하셔서. 아니,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떴으면 근데 좋겠어요. 한 가지 역에 좀 고착되시면 또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저는 스타일이 그럴 것 같진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배우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 이번 컨텐츠의 특징과 주요 사항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평가 위주. 로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요거는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들일 뿐이다. 왜냐면 논란의 소지들이 많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요게 논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요거는 의견이다. 저희가 수집한 의견일 뿐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표상의 평가를 조금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시청률이 좀 의미가 없어지고 있죠. 그렇죠. OTT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엔 그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판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놈의 판교. 판교 아닌가? 만물설. 아닌가? 하여튼 이 회사가 여기도 등대인데. 네? 등대인가 보네, 여기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화제성 지수를, 그래서 화제성 연예인들끼리도 화제성 1위 했습니다라고 예능에서 막 박수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조사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이제 주차별로 화제성 지표를 이제 산출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응답하라 1988하고 펜트하우스가 굉장히 상위권에 있고 이걸 깬 게 없었대요. 화제성으로. 네네. 근데 요게 우영으로 깨졌죠?
그래서 63.9%로 현재 화제성 조사 1위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7월 3주차라고 하는데 이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대표님이 직접 이제 밝힌 바로는 우영우만큼 시나리오, 연기, 연출, 편집 모든 부분에서 고른 지표를 받은 호평을 받은 작품은 없었다. 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자극적인 걸로 화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자극적인 콘텐츠들은 지표상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응답하라 1988은 어땠어요? 이것도 굉장히 고르게 좋았죠. 이건 이제 추억 이때부터 거의 향수에 대한 노스탈지어를 잘 써먹는. 지금도 다시 보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난 봐야 되겠네요. 네.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갤럽에서 월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지표를 산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한국 갤럽은 굉장히 유명한 전통 있는 여론기 조사기관이죠. Because Gallup. 뭐 그런 노래 It's 있어요? my drug. 그래서 7월 달에는 13.1%로 1위를 했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한국 갤럽에서 요 지표를 조사한 이래 드라마 부분으로는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한 지표라고 하는데 10%를 넘은 드라마들을 살펴보면 내 딸 서영이, 별의 소원 그대, 기황후, 왔다 장보리, 태양의 후예, 도깨비, 스카이캐슬까지였는데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10%를 넘은 드라마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것도 기록이다라고 하는데 8월에 다시 한번 발표한 게 16.4%였대요. 와, 압도적이네요. 이게 16.4% 별거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드라마, 비드라마 모든 TV 프로그램 통틀어서 지금 1위라고 합니다. 이 지표가. 근데 이게 기존의 1위가 무한도전 토토가였대요. 그래요? 그 당시 진짜 시청률 엄청 높았어요. 네. 토토가는. 무한도전 토토가가 여태까지 1위였는데 그걸 깬 작품이 우영우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영우가 대단했다라는 게 이런 지표상에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분석한 분석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옛날에 1995년에 모래시계 아세요 혹시? 이게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래시계 방영할 때만 되면은 다 사라졌다. 사라졌다는 전설이 그거 들어가죠. 심지어 정동진의 모래시계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된 곳이죠. 그거 실제로 움직이나요? 정동진에 있는 궁금하던데? 모래시계가? 내일 정동진 가서 한번 뒤집어 보세요. 궁금하네. 너무 좀 의외. 예전에 한번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긴 해서 네.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우영우가 어느 정도냐? 그때 당시에 모래시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이게 이제 OTT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거지. 사실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모래시계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의 지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드라마가 대단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평가와 연기력에 대해서는 여운이김님 좀 살펴주실까요? 네, 연기력에 대해서는 딱히 나쁜 점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게 있을 특징인 것 정도로 같아요. 모든 배우님의 연기가 비판이 없습니다. 네네네. 네, 주인공이 일단 박은빈님의 연기에는 고증오류가 거의 없는 편이라고는 하는데요. 실제 정신과 의사들이 보고 나서 평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태수미 역의 진경 배우님은 8회에서 보여줬던 눈빛 연기가 굉장한 압권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처음에 우영우가 태수미를 찾아가서 거절하는 장면이었죠. 네네네. 와, 근데 진짜 눈빛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경 배우님의 가장 기억나는 모먼트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였는데 그거예요? 네. 그분이요? 네네. 오, 참 그렇군요. 대단하셨습니다. 근데 태수미 역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저는 약간 멋있다 멋있었어요. 생각했는데.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배역임에도 불구하고 멋있게 잘 풀어냈어요. 되게 잘 풀었어요. 심지어 약간 퀸이라는 그 칭호가 우리나라에서 약간 법정 드라마 할 때 안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등장씬부터가 딱 이게 왕좌를 거머쥔 사람의 모습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에는 유튜브에 그 장면을 걸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보세요. 저는 이거 몇 번씩 돌려봤어요. 연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소름이 표정 변화가 내가 당신의 딸입니다라고 밝히면서부터 이제 표정이 싹 이제 바뀌는 게 너무 닭살이 돋았죠. 그쵸. 네. 또 강기영님의 에브드리브는 아예 이제 인스타그램 채널에 모음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강경 배우님이 지금 제일 전성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현장감 있는 대본, 요거는 맹뚜님이 봐주실까요? 공감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긴 하죠. 저도 이거 보면서 사건 보통 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공감하는 사건 많이 안 하거든. 변호사 나오는 왜 오수재인가 이런 작품도 그렇게까지 막 공감 있는 사건을 많이 그러네. 맡진 비슷한 않거든요. 시기에 법정 드라마 하나 더 있었군요. 오수재는 약간 복수극
이런 게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요번에 나왔던 우영우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넣었다고 생각해요. 노인, 가불관계, 그리고 지역개발,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 어린이가 제일 좋았어요. 어린이가 뭐였지? 저거. 한국봉? 방구뽕. 저는 그 사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한국의 현실을 굉장히 잘 꼽아주는 내용이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거기 구교한 배우가 나올 줄이야. 그쵸. 그쵸. 생각도 못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그리고 군대 이야기, 성씨 이야기, 대한민국 국민 등을 강조하는 주류사의 배타성까지 다루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영우의 지능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좀 있긴 있는데 3회와 10회에 장애인들의 고통을 전달하는 회차에서 논란이 점점 저는 그 한장해졌죠. 10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러브 라인 말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 연기를 하시는 사랑이 분들 연기를 아니냐? 되게 잘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저는 3화요. 그게 펭수 펭귄, 나오는 거. 펭수 사건. 그냥 펭수가 나와서 좋아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그거긴 한데 맞네. 좀 더 좋았던 부분은 그러니까 자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약간의 편견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폐를 갖지 않았던 잘 나가는 아들, 그 아들에게 걸고 있는 부모의 기대감, 그런 것들 때문에 편견이 생겼던 작품성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의 대사에 그런 게 있어요. 우영우 변호사를 보면 질투가 난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랑 너무 다르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서 질투난다. 뭐 이런 대사도 있고. 그것도 되게 히트됐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10회보다는 저는 3회가 좀 더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3회 조금 더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영우의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그 명장면 같은 대사가 하나 있잖아요. 우영우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에피소드라고 그쵸. 봐도 되겠죠. 그쵸. 네, 네. 실제 법조인 그리고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통상 법조 드라마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잘못된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현장감 있는 소송 드라마는 처음이라고 호평을 하고도 했던 편이에요.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드라마 모래시계의 모태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스토리가. 그러니까 홍준표 이분이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고, 그분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차용해서 이제 꾸민 게 모래시계.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선거 시절에, SBS 내가 키웠어. 이래가지고 SBS에서 고소하겠다고 막. 고소할 만하네.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송진아 작가님인가 모래시계 작가님이 뭔 소리야?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모태가 된 거였으면은 약간 모티브를 해서 약간 많이 꾸민 거지. 모래시계가 진짜 대단했어요 그때 당시에. 모래시계 안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못 봤죠. SBS의 간판인가요? 그러니까 SBS 초창기에 이제 설립이 되고 나서 좀 지지부진할 때 SBS를 탄탄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드라마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킹을 겁나게 넣어서 만든 거네요. 네. 그리고 되게 멋있었어요. 그 이정재 배우가 거기서 떴죠. 여기서 이정재가 나와요? 네, 거기서 배우님도 있고. 네, 말 없는 보디가드로 나오는데 거기서 엄청 떴죠. 그 전까지는 무명이었죠 거의. 말이 없었으면 대사가 많이 없었겠네요. 네, 네, 엄청났어요 인기. 그 당시엔 역시 이상한 취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문지원 작가님? 네, 네. 예, 작가님 소개를 다음 설명에 제가 왜 넣었는지 넣어놨거든요. 네네. 영화 증인의 시나리오 작가로 증인의 자폐 스트럼을 가진 주인공이 나서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상상의 시작으로 우영우를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상상이다. 네네. 그러니까 그 증인이라는 내용의 영화가 누구죠? 정우성 배우가 변호사고 김양기 배우. 네, 김양기 배우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증인이에요. 목격자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나가지고 시작되는 영화인데 그때 이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주인공이 나중에 꿈이 변호사가 돼요. 영화상으로 이제 그 정우성 배우를 보고 그렇게 그 꿈을 갖는데 그 친구가 진짜 나중에 커서 변호사가 되면 어떨까? 라는 상상. 이게 우영우의 시작이에요. 좋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당사자들의 호평이 좀 있었는데, 요건 여운이김님 좀 해주시죠. 네, 일본의 약간 유명하신 자폐인이죠. 츠키 나츠코 같은 분들도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부분 살짝 요약하고 쓴 글을 조금만 읽어보자면, 천재도 아니고 사랑스럽지 않고 취직조차 힘든 게 자폐인의 현실이라지만, 가려졌던 여성 자폐인을 다룬 작품 반가워. 주인공의 고군분투를 보며 큰 용기를 얻어
무해, 유능한 장애인만 인정한다는 일부 시청자의 반응, 장애 혐오, 욕설은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써주셨다고 하는 요거는 평가가 기사를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또한 해외 자폐인 분들의 이제 감상도 굉장히 긍정적인 편인데요. 이 드라마의 굉장한 특징이었죠. 일단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다뤘다라는 게 조금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KBS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크랩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아동 부모의 인터뷰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걸. 이거 진짜로 찾아보시길 좀 권해드려요. 이 드라마가 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부모로서 어떻게 이 작품을 봤는지, 그리고 이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자폐 스펙트럼 가진 장애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회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런 작품 나올 때마다 사실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조사하면서도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쵸. 방송하기. 그거에 대한 부분 밑에 쪽에도 적어 놓으셨죠. 네네. 주제의식, 연출 방식, 요거는 맹투님이 한번 보시죠. 네, 조심스러운 소재를 다루고 있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저희 큰 이모부가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네네. 이런 거 다뤄질 때마다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요. 장애를 다룬다는 당사자나 것 자체가. 당사자 가족들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좀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냥 예전에는 드라마에 장애우가 나온다고 하면 약간 조금 약자라는 것만 되게 강요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또 아니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회에 그래도 하나의 일원으로서 같이 나갈 수 있다 이런 건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영우는 일반인과 별 다르지 않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을 연출하는 방식 또한 장애인들을 동등한 객체로 인정해야 된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저는 그 스탠스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 사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보다는 남들과 다른 우영우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통해 그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쿠션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의 주인공을 학대해 연민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친근스럽게 다가가게 해서 저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고래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귀여운 포인트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그런 식으로 해서 것 같아요. 공감하게 만들었죠, 캐릭터를.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공감도 공감인데 약간 거부감이 안 들게 만들었다 그래야 되나? 약간 편견을 갖지 않게 만든 느낌이 나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노력이 보인 스토리들이었죠. 그냥 불쌍해 이런 거가 아니었었더라서 더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관객들로 하여금 그들을 오타예요. 뭐요? 가르치려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연출 방식을 작가나 감독이 이 작품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만들었는지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었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보여요. 되게 그쵸. 조심스럽다는 게 보여요. 그쵸, 작품을 그쵸. 보면서. 진짜 고민 많이 했을걸요. 네. 부정적인 평가들을 제가 조금 모아봤는데 요건 제가 좀 해볼게요. 약간 요거는 인터넷에 나오는 의견들이다. 이건 논란의 소지가 좀 많은 좀 내용들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아니라는 점 네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일단 악역들이 대부분 남성이었다. 이런 게 좀 논란이 좀 있대요. 이런 사회 기조 때문에 그런걸요? 네. 왜 악역이 대부분 남자냐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해와 현실과의 괴리감, 그리고 그쵸. 오해를 살 만한 게 있는데, 자폐는 천재라는 식의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실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영우처럼 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 아닐 텐데. 네. 실제로 자폐 엄마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리뷰라는 브런치에 글이 올라온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요것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솔직하게 쓰셨더라고요. 이제 요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희 아들도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천재로 키워봐. 이런 얘기를 쉽게 한대요. 연병 떨고 한다 진짜. 로우킹 맞은 실제로 소리네요. 그런 얘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식이나 신경 써요. 남의 자식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가볍게 다룰 만한 문제가 아닌데 드라마로 인해서 약간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화된 내용들로 장애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인식이 개선되었다라는 얘기를 쉽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전문가들이나 실제 그 가족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되게 가볍게 생각하죠. 네. 그리고 극적인 연출로 인한 개연성이 상실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재미로 덮여진 부분 좀 있는데 우영우 학창 시절 이야기 보면 되게 세요. 맞아요. 교생이 기분이 나쁘다고 뺨을 때리는데
너무 심하죠. 저는 그거 좀 많이 놀랐어요. 네. 물론 이제 애들이 조금 뒤에서 막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좀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는 의문점을 많이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우영우가 되게 생각보다 사회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처세술이 많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처세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평이 좀 있답니다. 5회에서 보면 진상송님이 오죠. 아버지 가게에. 네, 맞아요. 방금 저 여자가 진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버님이 손님이라고 하면서 눈빛을 날리는데 그걸 알아들었다라는 거. 이게 말이 되냐. 맞아. 근데 이게 뭐 이런 류들의 장면들이 개연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자체가 공감을 선택적으로 한다. 이런 좀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글자 그대로 알아듣는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낮추세요. 자세를 낮추세요. 라는 얘기가 우리가 평상시 들을 때는 약간 네 의견을 좀 굽혀라. 뭐 이런 의견일 수 있는데 진짜로 자기 몸을 낮추잖아요. 그쵸. 그런 우영우가, 어떻게 개양심의 모성애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건데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김초밥을 사줘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죠. 야, 김밥을 하루 종일만 아버지한테 김초밥을 사주냐라고 되게 섭섭해하시죠. 네. 그럼에도 이제 그런 의영우가 정명석한테는 행복국수를 먹이게 해주자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약간 조금 모순이다. 이상하다. 이 부분 사실 이제 제주도 PPL이 들어간 부분이었던 것 같죠? 약간. 그쵸. 근데 저는 저건 PPL의 어쩔 수 없는 희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주인공이 무슨 공감을 선택적으로 하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요런 게 좀 대표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 자체가 장애를 상품화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슈퍼 히어로물에 가깝게 그려진 법조물이라는 점. 그 법조물 자체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 그래요, 주인공을. 그래서 이 점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게 이제 실제랑은 자폐 스펙트럼 가지신 분들이나 가족들이 이질감이나 박탈감, 분노를 가져다 주는 요소들이 좀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이런 법정 드라마의 어떤 극적인 요소를 가하기 위해서 장애라는 거를 채용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그 주인공을 연기한 박은빈 배우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영우를 따라하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데 이를 두고 블로그나 뭐 어딘가에 글에 네가 연기한 건 위대하고 남들이 연기하면 상처 주는 거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그래요. 네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박은빈 배우가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닐 건데. 그쵸. 논점 일탈이죠.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를 한 거랑 그걸 따라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도로 따라를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연기가 재밌어 따라한 거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우스꽝스럽게 따라하는 거를 가지고 하지 말아달라. 그치, 조롱의 의미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뭐 거였는데.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것도 되게 논란이 좀 많았대요. 근데 제가 정답은 그 유튜브 아까 말씀드렸던 크랩 KBS에서 운영하는 크랩 유튜브에 아까 제가 자폐 아동을 가진 그 부모님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아마 요런 오해는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안에 그 우영우 주인공을 따라하는 패러디하는 영상물에 대한 어떤 심정? 요거를 인터뷰하신 게 있어요, 그 내용에. 그래서 보시면 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다. 기억나는 게. 네. 있다고, 뭐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니은 나는 게. 네, 뭐 마라톤. 마라톤도. 말아톤이 생각났어요. 되게 비교를 많이 한대요. 맞아요. 마라톤이랑. 방금 약간 요런 대사를 들으면서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였지? 우리 아이에겐 장애가 있어요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라톤 이것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장애 당사자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언론사에 우영우가 보기 불편하다라는 여성신문이라는 신문에 기고를 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애에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의 가족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 드라마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드라마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그래서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는 것 같아서 요거는 뭐 여성신문이라는 신문에 나는 우영우가 불편하다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도 네이버나 다음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다루기엔 너무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언더도그마라는 논란이 좀 있답니다. 요거는 이게 뭐예요? 이게 언더도그마라는 단어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근데 뭐냐면 이 단어 자체는 힘의 차이를 근거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오류다.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라는 권모술수. 네, 그렇죠. 그거 자체를 현상을 언더도그마라고 한다는데 이게 보면 권모술수 권민우에 대한 맞습니다. 그리고 장성준 변호사에 대한 평가와 이어지는 부분인데 현실 세계에 가까운 장애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캐릭터들입니다. 권모술수 권민우나 장성준 변호사가 실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건데 뭐 권민우 변호사는 옹호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저도 약간 이 생각에 많이 공감을 하긴 했거든요, 보면서. 네. 오영훈 캐릭터가 실제 자폐인으로서 정체성이 전혀 없다.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부족함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요거만 가지고 권민우를 악역으로 그리는 거. 이게 언더도그마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폐트럼 장애를 가지신 가족분들이 이런 거 권민우 캐릭터가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아까 크랩, 거기에 되게 나와요. 권민우 캐릭터에 대한 평이 실제로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호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으로 온갖 차별을 받고 사는 사람일 거래요. 근데, 권민우는 잠깐이 기분 나쁘고 불편하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거 말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보는 사람의 차이에서 이게 언더도그만이 아니냐. 로 좀 갈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양쪽 측면에 다 뭐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요 크랩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한번 보시면 이 드라마의 드라마에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일단 저희 광고 아닙니다. KBS 광고 따로 주세요. 네. 차라리 출연시켜주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최수연 캐릭터의 대사에서 네 성적으로 아무데도 못 가는 게 차별이고 부정이고 비리야 라는 대사가 있어요. 요것도 언더도그마라는 논란이 좀 있는데 불타오르는 정의감으로 무언가를 요구를 하죠. 근데 극중에서는 친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의 기조가 이 대사를 옹호하는 분위기를 몰아간다. 그게 언더도그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부정취업 문제를 또 언더도그마의 한 결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대요. 아하. 부정취업 맞는 거다. 그쵸. 부정취업이긴 하죠. 네. 근데 그거를 별로 드라마에서 그냥 스무스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언더도그마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언더도그마라는 단어 자체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영어가 취업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이제 어떤 그런 공채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을 좀 이거 알아보면서 모아놓은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의견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뭐 좀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저희 이제 마무리로 점점점 누구 뭐 시그널 있지 않았어요? 입부금? 점점점 이거요? 점점점점점점점. 네.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별점 한번 각자의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뚜님이요. 네, 맹뚜의 점점점입니다. 좋은 점, 지루함이 없고요. 일단 저는 스토리라인에서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주인공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이 굉장히 부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랑 뭐라 그래야 되죠? 변호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변호의 그런 피고라든지 원고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다 입체적으로 잘 그려졌던 게 굉장히 좋았고 생동감이 있게 나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좀 멀리 해줄 수 있는 것도 가져왔다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건 양날의 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쓰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장애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좀 깨트린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상으로 가기엔 조금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좋은 점이지만 아쉬운 점으로도 같이 두고 있는 점입니다. 그 전 주현영 배우의 재발견. 하더라. 저희 맨날 했어요. 방송 전에 맹뚜님이 맨날 우투더 양투더 저희 보기 전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네, 보기 전인데. 한날 저래가지고 그냥 아니 근데 더 웃겼던 건 본인이 1화를 봤는데 그게 어디 나오는지 모르더라고요. 맨날 내가 잘못한 거니 맨날? 나는 그래서 1화를 봤다 그러는데 1화를 난 안 봤던 상황이었거든. 어허. 1화를 봤는데 왜 모르지? 약간 이러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CG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들 그 CG는 마음에 들으셨을 거예요. 네. 뒤에 그거 슉슉 넘어가는 거, 네, 종이 네. 넘어가는 거. 맞아요. 애니메이션 같은 표현이라 좋았어요. 나쁜 점이라고 하기는 아쉬운 점이긴 한데, 러브라인 조금 이상 야릇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애매하게 조금 마무리를 전해서 약간 캐릭터들의 러브라인이 애매모호해졌다라는 거 정도까지가 좀 아쉬웠고, 추리하는 부분이 좀 더 재밌었으면 보였을 것 같은데 영우의 청재성을 보여주는 걸로 거의 만능 영우로 기승전 영우로 끝나버리는 게 살짝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죠. 추리 과정이 좀 더 다이나믹하고 뭔가 재밌었어야 되는데 추리 과정을 보여주기에 에피소드 하나로 보기엔 좀 맞죠. 에피소드 너무 시간 애매했어요. 러닝 타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횟수가 늘어났었어야 됐어요. 아니면 아싸리 러브라인을 다 빼버리든가. 맞아요. 그런 거 제외하고 봤을 때 저는 5점 만점에 4.9점. 매우 높네요. 야. 네. 매우 오늘 높네. 높은 점수 주셨으니까 저녁밥도 쏘시는 거죠? 와. 잘 먹겠습니다. 욕만이? 하고 싶네요. 욕만이?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 여운이 김에 점점점. 네, 좋은 점입니다. 왜 웃어? 아니. 왜 비웃어? 오늘 저녁에 밥들 안 사기만 해봐. 아니, 비웃은 아니. 것도 내가 그냥 아주 제가 그냥 살게요. 욕만이 살게요. 제가. 좋았어. 좋은 점입니다. 스토리의 짜임새 좋다는 거는 일단 누가 보더라도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원적인 사이다를 주는 것 대신에 캐릭터들의 매력을 입체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몰입감을 높였어요. 이게 이 드라마의 장점이고 강점이고 최고의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덴티티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의 상황도 굉장히 입체적이잖아요. 권민우 배우, 권민우도 결국에 후반 가면은 집안이 어려워서 가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독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보면서 괜찮네. 악역에서 이건 이제 사연이 있는 악역이었어로 넘어가는 굉장한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 진짜요? 아무리 사연이 있다지만 저건 아니지 약간 이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권민우한테 굉장히 몰입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사람이 보는 것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좋은 점으로는 몰랐던 자폐인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 이 드라마는 자폐인들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기보다는 자폐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주는 인식 그런 개선? 맞죠. 인식 개선의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그 평가를 받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뭉뚱그리지 않고 자폐인들을 직시하게 되는 3화, 10화 같은 그런 에피소드를 넣어서 조금 더 깊이를 더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게 자폐인들을 다루고 법조인들을 다루는 그런 같은 소재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식상해요. 하지만 이것도 작가 역량에 따라서 달라 재미있고 그런 재미들을 많이 추구할 수 있겠는데 극악한 빌런을 없이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최고의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이제 약간 나쁜 점보다는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가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는 그런 시원한 사이다는 없어요. 모든 에피소드가 약간 결말이 뭉뚱그려진 그런 편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요즘의 드라마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이야기 위주의 구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심스러워할 부분을 드라마로 인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저는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적인 부분의 아쉬운 점은 후반부에 굉장한 급전기가 일어났죠. 급발진하죠. 급발진 수준이 장난 아니었고 그리고 제주도 PPL이 조금 저는 PPL 맞나? 제주도가 2화 정도 사실-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PPL 없는 드라마라고 또 화제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가희가 나오고. 근데 가희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인용하고 넘어가주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제주도 편은 굉장히 안 섞어도 될 에피소드 3개를 섞어 놓은 듯해서 난잡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애매모호하긴 했죠. 아무리 그래도 봐도 이 드라마 PPL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죠. 확실합니다. 그 영우가 입고 있는 옷도 사실 논란이 많이 됐죠. 맞아. 명품을 입는 것 자체부터가 좀 네, 애매하다. 내가 보는 눈이 없나 봐요. 근데- 명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저도 명품인지 몰랐어요. 저도 명품이에요. 어디서 봤는데 그 영우가 초임 월급이 현 시대 변호사로 약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연봉이 한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 된다고 명품 하더라고요. 입을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아버지가 그래서- 사주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 본인이 근데- 산 게 아니라. 아니 아버지가 사주더라도 1억 얼마 있으면은 아버지가 또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나도- 딸을 얼마나 좋아해. 공부 열심히 할 걸. 뭐야, 갑자기. 변호사 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도전하십시오. 의사나 변호사 맞았었을 거. 안 맞았을 것 안 같아요. 맞았을 것 같아. 내가. 의사는 아닌데, 어. 변호사는 그럼 저는 조금 뭐가 맞았을 맞아요? 것 같긴 하다. 강영욱? 아, 그렇지. 강아지 변호사는 어때요? 강아지 변호사. 어. 수의사는 어때? 수의사 괜찮은데. 수의사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드라마의 별점 5점 만점에 4.6점 드리도록 높네요. 하겠습니다. 네. 높네요. 여운이가 이렇게 높았던 적 별로 없습니다. 네. 저의 의견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빨리 그거요. 점점점. 해주셨으니까. 네네. 뭐야. 네, 좋은 점. 일단 재미. 이건 뭐 드라마가 뭐 가볍고 어쩌고 다 떠나서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드라마적인 요소는 재밌었죠. 저는 맞아요. 이거 16회 보는 내내 되게 시간이 빨리 갔어요. 되게 좋았어요. 네. 일단 뭐 재밌냐 없냐 뭐 따지기 뭐 필요 없다. 네, 생각이 들었고.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이 드라마 보는 내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오랜만에 보면서 약간 표정 찡그리지 않고 보는 드라마지 않았나 오랜만에. 그런 너무 생각이 좀 과하게 들어요. 따뜻했어. 맞아요. 포근했습니다. 김밥. 저는 진짜로 이거 보는 내내 하루에 한 끼 이상을 김밥을 먹었어요. 진짜로. 배고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의 시선으로 그려진 이야기들도 좀 좋았는데, 우영우에게 화이팅하는 준호의 후배. 라든지, 아니면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 쓰는 우영우 같은 것들이, 일단은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약간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보는 세상을 약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거. 그쵸. 네. 그래서 보면은 우영우한테 화이팅을 하잖아요. 화이팅 하는 준호의 후배를 사실은 그 사람은 나쁜 의도를 한 게 아닌데 우리는 열이 받잖아요. 그게 우영우한테 입이 됐으니까 열이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나 열받진 않은 장면이었는데. 약간 좀 화가 났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이 드라마가 어느 시각에서 어떤 바라보게 하느냐라는 어떤 포인트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단점? 뭐 나쁜 점까지는 아니어져도. 근데 단점 보면 저게 진짜야?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가벼움, 오해, 환상을 심어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자펙스트럼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극소수에서 발현되는 거긴 한데, 근데 그게 전체로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제가 구별을 못하겠다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예. 그게 기다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 맞다라는 평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3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화에 부분을 넣어서 약간 쿠션 작용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노력은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노력만 했어. 제작진의 어떤 시각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쵸. 내가 어떤 잘못된 인식, 편견 이런 걸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조차 내가 구별을 못 하겠어. 뭐 이런 게 좀 아쉽네. 이 드라마가 굉장히 현실 밀착형이라서 공감대를 많이 만들어 놓은 에피소드나 기믹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아쉬운 점, 단점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이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쵸. 제가 어떤 잘못된 거를 가졌다 그러면. 근데 그것도 내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제일 겁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4.8, 9999점들이 있어요. 예. 거의 만점이네요. 그냥 4.9점이네요.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살펴봤고요. 명절에 어떤 분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방송을 차에서 들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출근하시면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들으실 수도 있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보내셨으리라 믿고, 저희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상한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네. 장애를 가진 법조계 드라마가 아니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겨내는 휴먼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드라마에서 저는 약간 처음에 기대를 했던 게,
법조인에 대한 그 좀 더 자세한 얘기라던가 아니면 법정에 대한 얘기의 깊이를 조금 더 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가 부분이 완전히 조금 부족했다. 이거는 그래서 법정 드라마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말을 조금 하고 싶었고 넷플릭스에 보니까 리갈 하이가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리갈 하이를 본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영우를 본 사람으로서 이 우영우에서 부족했던 약간 법정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보고 싶다라면은 리갈 하이를 보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해주는 명절에 보시는 것, 근데 이미 이거 방송 또 명절 지나가구나. 리갈 하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맹토님은 보세요? 사실 뭐, 앞에서 얘기 다 하기는 해서, 그렇게까지 막 이 드라마가 어떤 부분을 잘 꼽고 있다 이런 거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현실성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줬으면, 아마 약간 반발이 조금 덜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 사실 근데 그게 그 드라마적 재미와 현실성에서 줄타기를 맞아, 한 힘들지. 드라마였죠. 근데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그쵸. 구사한 드라마다. 어마어마한 인기의 비결을 속에서는 그런 현실성을 약간은 눈 돌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 지상파에서 그대로 방영이 됐다면 더 폭발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아니요, 전 반대했어요. 저도요. 지상파에서 하면 정말 개구렸을 거예요. 전 지상파에서 했으면 그러니까 요거 터졌을 그대로, 것 같아요. 요거 그대로, 요 내용 그대로 지상파에서만 방송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PPL이 더 들어가거나 이런 거 없이. 아니. 그냥 요 상태로, 상태로. 요 퀄리티 그대로, 요 그대로. 요 퀄리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또 그래요. 왜냐면 세트장부터가 이미 망했어요. KT가 돈 꽤 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은 가져가기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데 투자가 많이 됐다는 얘기겠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일단 PPL이 많아야 가져. 시즌2 제작은 확정이 됐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지금 스튜디오 진위가 난리가 났다. 네. 그러면 더 없으신 걸로 알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I'm gonna Next episode. 네, 저희가 명절에 즐겨볼 만한 영화로 꼽은 Sing. 작품이에요. 애니메이션이죠? 네. 뭐죠? Sing 2. Together. 네. 투게더도 맛있겠다. 네. 맛있겠죠? 네. 가스 제닝스 감독님입니다. 음흠. 다음에서 영화 검색을 했더니 사진이 나오는데 사진이 무서워요. 그러게요. 사진이 굉장히 얼빡샷으로 나오시네요. 네. 매튜 맥커너이가 주연이고요. 리즈 위더스푼, 그다음에 스칼렛 요한슨이 맞아요? 조한슨이 맞아요? 이게 발음 차이긴 한데 너무 보통은 요한슨으로 하긴 하죠. 근데 네. 한국 그 어원상으로 하기에는 조앤슨이 맞기는 조앤슨. 해요. 왜냐면 J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테런 에저튼, 음흠. 네, 토니 켈리, 음흠. 할 씨가 음흠. 출연합니다. 그렇죠. 이게 애니메이션이라서 지금 말씀드린 배우님들이 직접 출연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로 출연한다는 그렇죠, 점. 그렇죠. 네, 네네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싱투게더 들고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클로징으로 갈게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 용가리 치킨. 자동이군요, 이제. 용가리 치킨 빨리 광고 주세요. 자동이군요. 용가리 치킨 살아있나? 살아있어요. 그렇구나. 그럼요. 하림이 살아있는데요, 그럼. 하림. 네, 공식 홈페이지는 어디요? 네, www.tadak.com입니다. 살아났어요. 네. 근데 아직 여기가 블로그가 아니라, 여러분, 블로그는 블로그.tadak.com입니다. 이 타도닥.com으로 들어오시면 블로그, 설문조사, SNS 모두 다 여기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각종 문의는 어디요? 네, tadak.k. 네. da-골뱅이 tadak.com으로 보내주세요. 네. 타다닥골뱅이.tadak.com. 아하. 네. 네, 설문조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PC, 모바일에서도 모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팟빵과 애플 팟캐스트의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눈눈 냥냥.